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이야기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백맹기 강사님의 명 강의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선입견과 오해도 조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해소가 많이 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이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관해 이 백맹기 강사님과 함께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맹기 강사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시행이요, 우리 사회에 몰고 온 변화가 뭐 이미 상당 부분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9월 2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회자가 될 정도로 공직자를 비롯해서 또 국민 생활 패턴을 크게 바꾸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혈연, 지연, 학연의 끈끈한 네트워크 문화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부탁이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치페이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제 서로 주지도 받지도 말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청탁금지법이 확실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그런 얘기 정말 자주 썼어요. 우리가 남이야. 뭐 친구끼리 왜 이래. 한턱 쏴. 네, 그러시죠. 제가 드린 말씀 아니고요. 네. 네, 한턱 이런 얘기들이 점점 이제는 좀 말하기 조심스러워지면서 사라지고 있고, 조찬 모임, 뭐 경조사, 저녁 술자리, 골프 접대 이런 것들이 정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학맥이나 인맥을 중요시하던 그런 사회에 사실 그 부정청탁의 통로에는 언제나 학연, 지연 등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되고요. 네. 기존에는 관행으로 문화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루어지던 어떤 우리들의 행동과 관계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강사님, 네. 뭐 친구끼리 왜, 뭐 직장 동료끼리 왜 이래, 뭐 우리가 남이냐, 막 이러면서 부탁을 하는 문화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탓일까요? 그게 왜 위법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예, 많이 있죠. 예.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네. 청탁인지 아닌지, 혹은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이 잘 서지 않거든요. 예, 사실 예. 어렵습니다. 현장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청탁 금지고요. 그리고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부정청탁에 대한 몇 가지 사례부터 볼까요? 네.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모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 제한구역 법령상 형질 변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모 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위법인가요? 네, 토지 소유자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직접 부탁을 했다면 토지 소유자 A는 제재를 받지를 않습니다. 네. 하지만 친구인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해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B는 친구의 부탁을 실행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내 친구 허가 신청 좀 잘 처리해 주라고 그렇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 이해 당사자인 A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예. 그리고 친구의 부탁을 듣고 청탁 실행을 한 공무원 B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청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을 경우에는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네. 부정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굉장히 크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공직 생활을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내 친구인데 좀 잘 봐줘, 뭐 이 업체 좀 잘 봐줘 이런 말만 해도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군요. 형식상 허가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지만 사실은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를 해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간에 암묵적인 의사가 합치하여서 법령을 위반한 직무 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요건이 안 되는데 좀 허가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줘. 내지는 뭐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입찰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줘. 이런 말들이 이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부정청탁인데요. 그 법령을 위반한 부정청탁은 실행 여부와 관련 없이 부탁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대상 적용 대상 우리 모든 국민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심코 내뱉는 말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찰, 포상 등 관련 담당자에게 아니면 연계된 지인에게 알아봐줘, 뭐 부탁 좀 해줘 이런 부탁을 그냥 했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해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시군요. 예, 그러니까요. 공직자나 담당자에게 법령에 위반한 행위 요구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행위 모두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식사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굴 뭐 선점하게 한 것도 아닌데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그냥 묻고 대답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위법이라는 거죠. 예, 결국은 위법 사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탁하거나 공무상 비밀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네. 공무상 비밀인 사항을 알아봐주면 그것도 위법이거든요. 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부정청탁을 실행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을 받았거나 직권남용을 했다거나 업무 방해를 했다거나 대가성이 있었느냐 등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처벌을 그렇죠. 했지만 청탁금지법은 말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즉 위법사항에 관한 말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되었는지는 따지지를 않습니다. 실행되었을 때는 형사처벌이고요. 말을 하면 과태료 이렇게 처벌의 강도가 나눌 뿐이지 처벌과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부정청탁에 관한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A는 모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법인가요? 강사님, 이것도요. 그러니까 A가 친구 B에게 부탁을 했고 네, 이 네. B는 국립대학교 병원 원무과장인 네, C에게 네. 부탁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뒤신 백으로 입원을 시켜준 건데 네. 근데 강사님 이것도 위법인가요?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병원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행위입니다. 누가 급하게 부모님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좀 도와주라 네. 하면 우리 인지상정으로 병원에서 빨리 입원해서 수술 받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것을 위법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수술을 받을 사람의 순서가 밀려서 수술이 미뤄지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 사항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께서 직권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위급해서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탁 행위 역시 부정청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참 그동안 뿌리박힌 우리 정서나 습관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무튼 먼저 이제 입원을 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단속 결과 묵인 부정청탁에 관한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파출소 순경 B는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A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8%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는 운전 면허가 정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제발 눈 감아달라고 부탁했고, B가 이를 묵인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예, 이 사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자신의 일에 관해서 직접 부탁을 할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음주 단속을 한 순경 B는 면허 정지가 되면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A의 하소연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을 묵인하였고 부정청탁을 받아들였으므로 아무리 마음이 아파서도 이분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면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을 부여잡고 저희가 이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정말 신경을 좀 바짝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을 꼭 이렇게 넣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청탁은 해서도 들어줘서도 절대 안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만약에 부정청탁을 받았다라면 강사님, 부정청탁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강의할 때도 자세히 드렸는데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의 대응 방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정청탁을 1회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알려줘야 되고요. 이를 거절합니다라고 분명히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또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정청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등은 법 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부정청탁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